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남편보다도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런 행동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았지만 시댁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걱정은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 사라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뵌 시어머니께서는 정갈한 우아한 옷차림에 고운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첫인상부터 참품이 있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말투 하나하나가 부드러우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나이가 이렇게 예쁘고 참할 수가 있나? 그 말씀 한마디에 제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향해 자꾸만 음식을 덜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종갓집에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했단다. 그래서 내 며느리만큼은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고 꼭 딸 같은 며느리처럼 지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받았고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늘 배려가 가득하셨습니다. 예단, 예물 그런 거 필요 없다. 요즘 세상의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정어머니께서도 복 받았다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우리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첫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던 겨울이었습니다. 밤새 눈이 쏟아져 거리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이 눈길에 가는 건 위험하겠는데 어머니께 전화드려볼까? 잠시 후 남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오라고 하시네. 눈길 위험하다고. 그 한마디가 참 감사했습니다. 역시 배려 깊은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눈이 조금 그친 오전, 남편과 저는 정성껏 선물과 용돈 봉투를 챙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반찬 냄새와 따뜻한 국물 향이 맞아주었습니다. 왔구나. 눈길에 고생 많았지. 시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를 틀자 얼음장 같은 찬물이 손끝을 덮쳤습니다. 아, 너무 차가워! 깜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보일러가 꺼져 있네. 잠깐만. 그가 보일러를 확인하더니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금세 풀리며 마음도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괜찮네. 그렇게 안도하며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세제로 뒤덮인 접시를 헹구려 수도를 다시 틀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래? 놀란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또 보일러 꺼졌어요. 남편이 다시 점검하러 가더니 잠시 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아까 켰는데 또 꺼져 있어. 하지만 저는 묘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보일러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손이 스위치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와 시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내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며 문득 스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일부러?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에는 작은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고모님께서 시댁에 오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시고모님은 처음 보는 저를 향해 활짝 웃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참하고 이쁘네. 근데 왜 나한테는 뚱뚱하다고 그런 거야? 내 눈엔 아주 보기 좋은데?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잠깐 굳었습니다. 아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 그건 그냥 건강 걱정돼서 한 말이지. 오해했나 보다. 시고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에이, 나한테 그랬잖아. 요즘 며느리들은 살림 안 해서 그런가? 살이 포동포동하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은 듯 조용히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농담이었지. 사람들 앞에서 괜히 그런 말 하지 마. 시고모님은 머쓱하게 웃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반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통하다,
그런 말을 하셨다고. 머릿속에서 자꾸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얼굴이 다른 의미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라, 내일 생일이지? 네, 어머님. 나도 같이 생일 축하하고 싶은데 괜찮니?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남편아 예약해둔 식당이 있는데 자리 하나 더 추가할게요. 같이 식사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모처럼 결혼 후 첫 생일인데 너희 둘이 오붓하게 먹어. 나는 괜찮아. 그 말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은 배려가 깊으시네. 그날 저녁 남편과 즐겁게 식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문을 닫고 낮게 물었습니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그러시더라. 엄마가 너 생일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너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다고. 식당 갈 거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다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님께 내가 자리 더 추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 며느리가 그렇게 차갑게 말해서 너무 속상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님이 울었다고.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업무상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짧은 대화였지만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없이 휴대폰을 쥔 채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안 그랬어요. 통화 녹음 들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 엄마, 직접 들어볼래요? 내가 들려줄게요.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네 아내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니? 남편이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스피커에서 갑자기 높아진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근데 네 아내는 뭐가 그리 완벽해서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녹음까지 하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업무 때문에 녹음이 자동으로. 됐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통화한 걸 녹음하는 세상이구나. 이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내 편도 아니구나.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캘린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캘린더는 가족끼리 일정을 공유하는 캘린더였습니다. 날짜마다 빼곡히 표시된 작은 메모들. 며느리가 전화함, 며느리 전화 안 함, 3일째 연락 없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님 왜 그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시어미가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시어머니 되고도 며느리한테 밥 한 끼 못 얻어먹는다고. 그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이라도 며느리에게 밥 한 끼 대접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표현하지 못한 채 섭섭함과 외로움으로 스스로 벽을 쌓은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마음을 잡고 시댁에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벨을 눌렀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한 차 한 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도 미안하다. 며느리 너가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서운했어.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랜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밥 한 끼 대접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좀 도와주마. 저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그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를 가장 쉽게 오해하고 가장 어렵게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내밀면 상처도 오해도 언제든 녹을 수 있습니다. 미움의 이유를 따지기보다 용서의 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함께 산다는 것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